안녕하세요. 오일핸드메이드입니다. 오늘은 천연 화장품 만들기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제가 천연 화장품이나 아니면 천연 비누 만들 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많아서 요것만은 꼭 알고 만들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제 수업에 오신 분들한테 천연 화장품이나 천연 비누 수업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천연 화장품 만들기 주의사항 7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헷갈리고 레시피나 재료 선택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 이 안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알고 만드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지금부터 주의사항 7가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천연 제품 만들 때 향료를 사용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인공향이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라는 걸 사용해요. 그 에센셜 오일 한 병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식물이나 뭐 과일 껍질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한 고농축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그 에센셜 오일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고 아직 얼마나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는가 아직 연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성분들이 우리 몸이나 피부에 발랐을 때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어떤 효능을 전달을 하는데 그게 과하게 되면은 적게 썼을 때보다 부작용이나 아니면 더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.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총량의 1%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 총량의 1% 이하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주로 저는 비누에는 1% 정도 넣고요. 화장품에는 저는 향이 너무 강한 게 싫어서 훨씬 반 이하 정도로 줄여서 넣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리 향이 강한 게 좋고 효능을 위해서라도 1%를 넘지 않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시트러스계 에센셜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가 시트러스 하면 신과일을 떠올리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몬, 오렌지, 라임 등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등은 감광성 오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오일들을 직접 바르고 햇빛을 쐬게 되면 기미나 주근깨 등 잡티를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바르는 제품에는 이런 감광성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. 우리가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호르몬과도 같다는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이런 아로마 학문이나 이런 거는 외국에서 더 먼저 시작을 됐는데 뭐 학자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완성형으로 다 연구된 학문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고 연구 중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임신한 시기에는 몸의 전체적인 호르몬이 바뀌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에센셜 오일을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뭐 임산부가 사용해도 되는 오일, 안 되는 오일 이런 게 책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약간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개월수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. 그래서 저는 임산부는 그냥 무향 제품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임산부와 마찬가지로 신생아들도 에센셜 오일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뭐 인삼이나 뭐 이런 보약처럼 굉장히 강한 효능을 나타내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에게 먹이지 않잖아요. 신생아나 임산부는 몸이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아직 다 발달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호르몬이 불균형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강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. 신생아한테 쓸 수 있는 에센셜 오일 뭐 이런 것도 약간씩 책이나 그다음에 학자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임산부랑 그다음 돌 이전 아기들은 무향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. 그리고 비누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돌이 지나면 뭐 라벤더 정도로 시작을 해서 아주
소량씩 조금씩 늘려가는 거를 권해드려요. 그러니까 임산부나 신생아한테는 에센셜 오일 안 쓰시고 무향으로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.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천연 화장품이나 천연 재료를 구입을 할 때 우리가 주의사항 중 하나가 천연 재료라고 하니까 우리 피부나 몸에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성분을 많이 넣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테스트 없이 써보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, 우리가 뭐 복숭아나 땅콩 알러지도 자연에 있는 식품이고 좋은 식품이지만 알러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겪어왔던 얘기 중에는 또 편백 알러지 있으신 분들 계시고요. 그리고 또 오렌지 에센셜 오일, 그러니까 오렌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오렌지 에센셜 오일도 피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성분일지라도 사용을 했을 때 피부 트러블이나 알러지 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천연 화장품이나 천연 비누 만드실 때 처음 만들게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는 재료의 가지수를 적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다른 재료들도 더 늘려가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천연 재료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 성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적은 가지수의 성분을 가지고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사용해 보세요. 천연 화장품, 천연 비누 만들기 주의사항 여섯 번째는 천연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짧아요. 거기 들어가는 방부제도 시중의 방부제들처럼 뭐 파라벤이나 이런 성분처럼 유통기한이 3년 정도로 길지 않거든요. 그래서 천연 비누의 경우에는 뭐 6개월에서 1년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, 저는 그냥 될 수 있으면은 뭐 숙성이 다 끝난 비누, 그리고 MP 비누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 재료들이 점점 이렇게 보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신선하지 않고 효능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수개월 내로 빨리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,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적게 만드셔서 빨리빨리 소진하실 수 있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. 천연 비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글리세린이라는 보습 물질이 들어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게 습도가 높아지면 그 비누 안에 있는 글리세린이 이슬처럼 이렇게 새어져 나오거든요.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누는 건조하고 직광 없는 곳, 직광에 내놓으면은 그 천연 분말의 색이 거의 몇 시간만 해도 싹 빠질 정도로 직광에도 굉장히 약해요. 녹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직광이 없는 곳, 그리고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욕실은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저는 욕실은 비추하고요. 그냥 이렇게 수납장이나 서랍 같은 곳, 건조하고 습기 없고 직광이 닿지 않을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천연 화장품 만들기 주의사항 일곱 번째는요. 천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천연 방부제를 넣긴 하지만 유통기한이 한 3, 4개월 정도로 시중의 화장품처럼 매우 길지 않거든요. 그런데 3, 4개월 안에라도 보관 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더 빨리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변질이 됐다 하면 뭐 로션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바뀌고요. 우선 그리고 내가 넣었던 향이 아니라 향이 바뀌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육안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꼭 만든 날짜 표기해 놓으셨다가 한 3, 4개월 이상 됐다고 하시면 폐기하시고, 그 전에라도 뭐 여름철에 그 화장품이 뭐 직광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던가 아니면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던가 보관 상태로 인해서 천연 화장품이 변질이 됐다 싶으면은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폐기해 주세요. 이 정도만 알고 만드셔도 천연 화장품이나 천연 비누 만드실 때 그래도 조금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천연 화장품이나 천연 비누 만들기 할 때 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러면은 제가 확인하고 시간 될 때마다 댓글 답변 달아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